안녕하십니까. 의료기기 및 의약품 관련 우수기술의 온라인 기술이전 설명회 진행을 맡은 특허법인 인호의 김민기입니다. 본 행사는 경희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소개함으로써 대학의 우수한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과 대학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술 발표는 경희대학교 류재환 교수님의 안전성과 성능을 향상한 3D 방사선 시스템 기술 발표를 시작으로 경희대학교 김도경 교수님의 뇌암세포 표정용 펩타이드로 표면 개질된 약물 전달용 나노입자 기술, 건국대학교 백현동 교수님의 비만 및 당뇨 예방을 위한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LB41 균주 기술,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엄재영 교수님의 암성 악액질 예방 및 치료 조성물 기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술의 발표자인 엄재영 교수님의 개인 사정으로 박진봉 교수님이 발표 진행할 예정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기술 발표를 들으시고 연구자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송 중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연구자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1대1 미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문의사항 및 확인사항이 있는 기업에서는 설문조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작성하신 분 중 50분을 선별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희대학교 류재환 교수님의 더 안전하고 더 선명한 3D 방사선 시스템 기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선명한 3차원 방사선 시스템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 이름은 전개 방출형 토모신테시스 시스템 기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류재환입니다. 연구 및 개발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은 의료기기로서 방사선 기술입니다. 이 방사선 기술은 기존의 건강검진, 조기검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폐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흉부 엑스레이 기기와 일반 CT 기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기술이 0.3mg의 그 피폭량을 보이고, 일반 CT 같은 경우에는 7.5mg 정도의 방사선 피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의 경우에는 비록 방사선은 적게 사용되지만 그 영상의 품질이 좋지 않고, 일반 CT인 경우에는 방사선 피폭량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이 흉부 엑스레이와 일반 CT 그 사이에 토모신테시스라는 기기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모신테시스 기기는 피폭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과 영상은 CT와 같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토모신테시스를 이용을 해서 건강검진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건강검진 비용 또한 CT 대비 6분의 1 가격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단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건강검진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그 흉부를 찍는 기기와 저희들이 제시하고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기존 그 흉부를 찍는 기기의 모습입니다. 이 환자, 이 일반 건강검진을 위해서 진행을 할 때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엑스레이 소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면서 쏘는 것 때문에 영상의 품질이 저하가 되고, 이 측정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영상의 품질 또한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시스템은 이와 같은 환자 앞에 복수 개의 엑스레이 소스를 어레이를 배열을 해서 측정 시간은 줄일 수 있고, 영상의 품질 또한 움직이면서 영상을 획득하는 시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한한 우리의 시스템 기술은 이와 같이 누워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첫 번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모신테시스라는 그 시스템은 내부에 나노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광원을 사용합니다. 가운데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그 시스템 구동 시간과 X선 조사 시간을 동일화해서 이와 같이 이 점에서 얻어지는 영상들이 보다 나은 영상의 품질을 보장을 하고 이와 같은 나은 영상들이 검진률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흐린 영상이 기존 기술이고 이와 같은 구조로 찍은 영상의 품질을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모션 블러, 즉 흐림 영역이 없는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존 필라멘트 기술, 즉 기존에 있던 기술과 경희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차이점을 도식화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술은 그 전구의 비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필라멘트에 사용되는 이 기술을 사용되는 내용이고, 제한되는 기술은 탄소 나노튜브 기술이라고 명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나노 소재를 이용하면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렇게 연속적인 엑스레이 방출에 제한이 있는데, 나노 기술을 적용하면 이와 같이 끊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엑스레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선명한 영상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이와 같은 도식화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기술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희대학교에서는 이 나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부품화를 성공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간략한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나노 소재를 합성을 해서 모듈화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모듈화를 통해서 성능을 비교를 하고 이와 같은 그 모듈 부품을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장수명에서도 안정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여러 논문과 특허로 발표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새로운 토모신테시스 기기는 첫 번째로는 검진률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고, 또한 환자 건강검진자에게는 방사선 피폭량을 저감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면 제조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률 향상을 통해서 영상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환자에게는 피폭량을 저감시킬 수 있고, 제조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소형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엑스레이 방사선 시스템은 폐암의 조기 검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대 효과는 현재 항상 누워서 찍는 기존 CT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형 병원 중심에 이렇게 고가인 CT만을 이용을 해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만, 촬영 방식을 현재처럼 누워서만 찍는 내용이 아닌 서서 찍는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건강검진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고, 보다 빨리 많은 건강검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토모신테시스 기술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신기술에 적용이 현재 되어 있고, 흉부병변의 진단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세부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기술은 방사선 기기니까 엑스레이 전체가 이와 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다면 방사선원 소스에 관한 내용이 이와 같이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가 발생된 방사선원을
이미지를 획득하는 디텍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스와 디텍터를 결과를 영상 재구성 기술을 통한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줄 수 있고, 이 경희대학교에서 제안된 의료기기 방사선 기술은 세부적으로 경희대학교하고 여러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기술을 보면 내부는 70개 이상의 방사선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디텍터 기술은 동영상 디텍터를 적용하여 시연을 하였고, 흡수 선량은 말씀드렸듯이 토모신테시스라는 포지션, 즉 CT와 일반 엑스레이 사이에 0.55mg라는 흡수 선량을 통해서 동일한 CT의 이미지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검사 시간이 15초 이내로 환자 한 명당 영상 획득을 할 수가 있고, 검진율 또한 CT와 동일한 24%의 검진율을 확보를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의 예상 판매 가격은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지난 경과를 말씀드리면, 경희대학교에서는 전체적인 포션으로 보면 약 한 40% 정도의 연구 내용이 있고, 기타 산학연으로 이루어진 포션이 약 60% 정도의 연구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경희대학교에서는 핵심적인 기술인 나노 소재를 합성하는 기술, 그리고 디지털 방사선원을 만드는 기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멀티 엑스레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디텍터 기술과 임상 기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로 판단을 하면 이 진단 영상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약 30조 이상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레이와 CT는 방사선 기기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이 방사선 기기 시장, 이 메인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을 본 기술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및 타겟을 보면 엑스레이 시스템 시장을 통해서 현재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응용 확대하면 산업용이나 동물용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중간 계단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진입을 한다면 이 차후에 폐암 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응용에 적용할 수 있는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토모신테시스 이 기술을 통해서 일반 엑스레이, 덴탈, 산업용 이제 이와 같은 큰 갈래로 갈 예정이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술, 이와 같은 소재 기술, 부품 기술, 전체적으로 이 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장비 기술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저희 기술은 여러 가지 응용 범위와 세부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확보한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의과대학 802로,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21이라는 요 사진에서 보시는 기술 위치에 저희 연구실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0명의 연구원들과 제가 이 연구과제를 수행을 진행했고 또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2012년부터 현재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의과대학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응용화 기술에 집중하는 토픽, 그리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에 관련돼 집중하는 토픽, 그리고 바이올로지에 관련된 토픽, 그리고 인증이나 인허가 쪽으로 연구하는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과대 쪽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보통 이제 나노 소재를 합성하는 팀들, 그리고 이제 전자총이나 소재 부품에 대한 특성 평가를 진행하는 연구원으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환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김도경 교수님의 뇌암세포 표정용 펩타이드로 표면 개질된 약물 전달용 나노입자 기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김도경 교수입니다. 이번 설명회에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 발명한 뇌암세포 표정용 펩타이드로 표면 개질된 약물 전달용 나노입자, 이의 제조 방법 및 이의 용도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해부학 신경생물학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학연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학위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2014년에 이학 박사를 받았고 UC 샌디에고에서 포스닥 펠로우를 2015년부터 17년까지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는 나노기술 기반 질병 치료 기술 개발, 질병 진단 기술 개발, 생체 영상화 조영제 개발, 그리고 신약 개발, VR 기반 교육 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최근까지의 연구 업적을 종합해보면 총 논문 88편, 인용은 약 2600회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허는 35건 국내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술 이전이 3건 업적이 있습니다. 네, 주요 논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은 디지즈 익스포제 레버러토리라고 해서 익스포제가 불어로는 숨을 곳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지운다 라는 의미로 랩 로고를 정해봤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유기 저분자 소재, 나노 마이크로 입자 소재,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고분자 소재 등을 이용해서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신약 개발, 생체 영상화나 질병 진단 키트와 관련된 새로운 머티리얼의 개발, 이에 임상학적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는 총 14명 구성원이 있고요. 메인으로는 약물 전달 시스템, 그리고 생체 영상화 조영제, 질병 진단 키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기술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뇌암세포 표정용 펩타이드로 표면 개질된 약물 전달용 나노입자, 그리고 이의 제조 방법, 이의 용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뇌암세포와 뇌종양 부위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신규 펩타이드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항암제가 탑재된 나노입자의 개발과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신규 펩타이드가 기능화된 나노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종양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뇌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을 수행하지만 평균 생존 기간이 약 14.6개월로 상당히 짧고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뇌종양 치료를 위해서는 테모졸로마이드와 같은 항암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뇌종양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쓰이고 있는 테모졸로마이드와 같은 약물의 경우에는 약물 전달 자체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뇌종양 부위가 가지는 해부학적 구조가 아주 난해하기 때문에 약을 선택적으로 뇌종양 부위로 전달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낮은 뇌종양 부위 선택적 약물 전달이 초래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약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인간 몸에 투여된 약물은 불필요한 부작용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항암 치료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뇌암 세포 그리고 뇌종양 부위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캐리어 개발에 연구를 집중했고요. 2010년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나노스케일 호라이즌이라는 저널에 뇌종양 특이적 약물 전달 나노의학체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게재하였고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신규 다음과 같이 새로운 펩타이드를 개발하였고, 이 펩타이드를 나노의약품의 표면에 기능화하였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로부터 새로운 뇌종양 특이적 펩타이드를 발굴하였고, 그리고 다공성 실리콘이라는 나노입자의 내부에 항암제를 탑재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항암제가 적재된 나노 입자의 표면에 저희가 만든 펩타이드를 기능화하였고, 이것을 뇌종양에서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표적화되는지, 그리고 치료 효과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오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펩타이드 개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펩타이드 라이브러리로부터 스크리닝을 통해서 뇌종양에 특이적으로 표적화하는 아주 짧은 펩타이드를 찾게 됐고요. 그 결과 SIWV라는 佩타이드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계돼서 뇌종양 표적 특성 분석이나 세포 독성 분석, 그리고 세포 특이성, 업테이크 분석, 그 다음에 모드 오브 액션이라고 해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펩타이드가 뇌종양 세포나 종양을 표적화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규 펩타이드, 저희가 발굴한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정상 동물 내에서 과연 어떻게 거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뇌종양 동물 모델에서는 뇌종양 부위로 표적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그리고 동물 모델 내에서 독성 분석 또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물에 이제 약물을 나노 입자에 넣고 바깥에 펩타이드를 붙이게 될 텐데, 이 펩타이드가 세포 독성을 가지게 된다면 또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성 분석 또한 병행을 하였고요. 분석 결과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뇌종양 부위에 선택적으로 펩타이드가 간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뇌혈관 장벽이라는 우리 뇌를 싸고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넘어서 뇌 부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뇌종양 부위에 잘 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확인을 했고, 독성 또한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인데요. 저희가 나노의약품을 만들었습니다. 포러스 실리콘 나노파티클이라는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내부에 SN38이라는 항암제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면 계질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발굴한 SIWV 펩타이드를 표면에 계질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뇌종양 부위의 선택적 응집이나 약물 방출 후에 소멸되는 특징, 그 다음에 적은 양의 나노 입자만 쓰더라도 부작용이 최소화 된다는 그런 장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그림들은 만들어진 나노의약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벌집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집 모양은 다공성 특징인데, 여기에 특정 약물이나 조영제, 펩타이드, DNA, RNA, 프로틴 등을 효과적으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저희가 특정 부위로 보내고 싶다면 펩타이드와 같은 내비게이터를 기능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는 일렉트로케미칼 에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산이 가능하고요. 만들어진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는 이게 실제로 측정한 관찰 값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많이 잘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생체 내에서 쉽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분해가 되고 나면 분해된 물질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이것은 영장류 실험에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딩 일드가 높은데 약물을 아주 높은 비율로 구멍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표면에 내비게이터를 붙임으로써 특정 장기나 세포로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지만, 이런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의 표면에는 양자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러한 양자점은 형광이라고 해서 빛을 내게 되는데, 생체에 주입됐을 때도 여전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노 입자가 인체에 주입됐을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종양 부위로 가고 있는지, 간으로는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는 장점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뇌종양 동물 모델을 만들고 저희가 만든 나노의약품을 정맥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관찰했던 것은 뇌종양 부위로 잘 갈 것인가 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뇌종양 부위로 아주 효과적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실제 뇌종양 동물 모델이 얼마나 생존 기간이 유지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림에서 100% 살아있다는 것은 여기 수치 값을 말하고요. 한 마리 또는 두 마리씩 점점 마리 개체 수가 줄어들수록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나노의약품이 투여된 뇌종양 동물 모델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단일 약물 투여군은 점점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제 동물의 몸무게가 줄진 않는지도 관찰했는데 저희 약물이 투입된 군에서는 무게 변화가 생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뇌종양 부위를 저희가 뇌를 적출한 다음 실제 뇌종양이 줄어들었는지도 보았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튜머 사이즈 결과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뇌암세포 표정용 펩타이드와 이에 약물 전달용 나노 입자, 나노 의약품에 대해서 연구 개요를 다시 한번 서머리해 드리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뇌종양으로 특이적으로 갈 수 있는 펩타이드를 개발했고 사실 저희가 연구에서는 나노 입자를 기능화했지만 단독 약물에 부착했을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약물을 뇌종양 부위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었고 저희 연구에서는 다공성 실리콘이라는 나노 입자의 표면에 이를 기능화함으로써 새로운 나노 의약품, 뇌종양 치료제 나노 의약품을 만들었다라는 게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경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백현동 교수님의 비만 및 당뇨 예방을 위한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 LB41 균주 기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백현동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rum LB41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항비만 및 항당뇨 예방을 위한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 발효식품으로부터 분리된 유산균을 이용한 항당뇨, 항비만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기술가치평가를 받아보았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요, 키스트로부터. 두 가지 특허권에 대해서 기술가치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LB41 균주의 당뇨 또는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LB41 균주의 비만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 되겠습니다. 이 두 기술의 권리자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이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기술의 기여에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굉장히 이 질병과 관련돼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질병 제어를 위한 치료제 목적으로 파마바이오틱스 그리고 장내 유익균의 대사 물질, 부산물을 활용해서 건강과 질병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포스바이틱스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 중인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 사업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유산균의 기능성에 대해서 특히 개별 인정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런 전통적인 유산균의 기능성을 그 전에 재래적인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과민 피부 상태 개선, 또 면역력 증진, 또 과민 면역 완화, 또 여성 질 건강, 인지 능력 개선, 또 체지방 감소, 자외선 피부 손상 유지, 또 피부 보습 등 다양한 기능성 용도를 개별 인정령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겠고요. 최근 6월에, 금년 6월에 이 유산균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전장 유전체를 확보하라. 그리고 여러 용혈 활성 포함한 또 항생제 내성 관련된 이런 4가지 유형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산균의 연구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성을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최근 3년 동안을 보면 금년에 한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한 42.1%포인트 될 정도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외국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금년 2021년도 예상할 때 613억 불 정도 되니까 이 연평균 성장률이 7%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셀바이오텍, 또 미국의 다니스코 등이 유사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기술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 항비만 및 항당뇨 효능을 가지는 안전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강점이 있겠습니다. 먼저 프로바이오틱 특성 중에서도 장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점, 그리고 동물 모델에서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 또 동물 모델에서 항당뇨 효능을 검증했는데 이렇게 한 유산균에 대해서 체중 감소 효과와 항당뇨 효과를 동시에 확인하는 대사증후군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한 그런 사례는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과 관련돼서 생선 최적화와 분말화가 이런 산업용 배지에서 생산성이 확인됐고요. 또 분말화와 캡슐화를 통해서 확보된 그 제품이 저장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인 메디푸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이 기술에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의약품이나 화장품 원료로서 또 발효유로서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LB41 그리고 KCCM 11896P가 되겠습니다. 이 김치 유래 유산균이고요. 내산성, 내담즙산성, 안전한 효소 생산 등을 보이고 있고 세포 독성이 낮으며 장 부착능이 매우 뛰어나고 또 안전한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한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데이터를 본다면 맨 왼쪽에 있는 이 LGG균이 되겠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본 기술의 L 플란타럼 LB41이 되겠습니다. 내산성이 99.3%가 되고 있고요. 내담즙산성은 84%가 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발암 효소로 알려진 베타그루케노이데이스 생산이 없고요. 장 부착능은 무려 7.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00마리가 장에 갔을 때 7마리 내지 8마리가 장에 정착한다는 의미니까 저희가 한 1%만 넘어도 굉장히 아주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7.5%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유산균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CLSI 기준을 봤을 때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봤고요. 최근에 몇 년 전에 FSB의 보고를 통해서 이 균이 락토바실러 플란타럼이라고 하는 그런 균주 동정을 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항비만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 시기를 먹여서 비만을 유도하는 마우스 모델이 있는데 고지방 시기군에서 투여 일주일 만에 유의적인 체중 증가가 나타났지만 본 유산균을 투여했을 때 2주 후부터 유의적으로 무게 감소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마우스의 무게를 보시면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잘 나와 있고요. 하루 섭취량 또 부고한 지방의 무게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허를 저희들이 2020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인비트로 스크리닝, 알파 글루코시데이스 또 당 흡수능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4종을 선별해서 그 중에서도 우수한 균주로 판별이 됐습니다. 이 유산균은 보통 7 곱하기 10의 9승 정도의 CFU를 하루에 먹이는데 한 반 정도의 유산균 양을 투여하고도 이런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당뇨 효능입니다. 이 락토바실 플란타럼 LB41이 내당능 개선과 인슐린 저항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당 흡수능 증진과 맨 오른쪽 LB41이 보이시죠? ND는 음성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체중 감소가 뚜렷하게 이루어졌고요. 내당능 개선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항당뇨 효능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특허를 2018년도에 저희들이 등록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LB41 균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랩으로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보편적인 장 환경 개선 효능과 관련돼서 독일의 LWT라고 하는 저널에 저희들이 실은 결과에 의하면 이 락토코커스 락티스 KC24라는 유산균이 장내 병원성균의 정착 저해능을 아주 뚜렷하게 저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 환경에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요. 또 항산화능도 역시 LWT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그 김치유산균인데 웨이셀라 사이베리아라고 하는 그 균주들이 굉장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다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D29, D30 이 균주들이 최근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항산화능이 다른 유산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암 예방 효과도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가령 락토레티스 NK34 같은 균주는 젓갈에서 분류한 균주이긴 한데 항암과 항염 효과가 아주 우수한 그러한 그 결과로서 JMB에 보고한 바가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면역 조절 등과 관련된 연구가 저희들이 이 IgE 생성 억제에 관련돼서 브레비스균 G1이라고 하는 균을 저희들이 특허를 확보했는데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출원했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우식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플락, 그래서 바이오필름 형성하는 부분들을 이 뮤탄스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뮤탄스 한 3개의 균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치아 우식 예방 효과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뇌 건강 예방 효과에 대해서 Gut Brain Axis, 즉 GBA라고 하죠. 그래서 파킨슨 질환 관련 인자에 대한 보호 효과를 저희들이 여러 균주를 보고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프로바이오틱스 다른 유산균의 기능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컨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동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의 엄재영 교수님의 암성 악액질 예방 및 치료 조성물 기술의 발표를 박진봉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기초한의과학과의 박진봉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엄재영 교수님과 함께 연구한 결과로서 암성 악액질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의과대학 양리학교실 소속으로서 천연물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알테스네이트, 바이칼레인, 피페린, 바닐릭산 등 총 4종의 천연물 유래 성분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암성 악액질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알테스네이트, 바이칼레인, 피페린에 대한 기술은 국내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바닐릭산의 경우 최근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는 암성 악액질에 대한 연구를 위해 대장암 세포주를 이용한 동물 실험 모델을 확립하였습니다. 대장암 환자의 경우 60% 내외의 암성 악액질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암성 악액질의 임상 증상인 10%의 체중 감소를 유사하게 모방하기 위해서 마우스에 암을 유발한 뒤 주차별로 체중의 변화를 관찰하여 암 유발 4주 후에 10%의 체중 감소를 나타냄을 확인하였고 해당 조건을 연구 모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을 유발한 뒤 1주 후부터 약물의 투여가 시작되며 총 4주의 실험이 끝난 후 혈청, 근육조직, 지방조직, 암조직 등을 획득하여 암성 악액질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합니다. 또한 약물의 작용 기전을 탐구하기 위해 암성 악액질에 대한 세포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대장암을 배양한 배지를 획득하여 근육세포주인 C2C12와 지방세포주인 33L1 세포에 처리하여 근육 또는 지방의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이때 약물의 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암성 악액질 증상을 회복하는 효능과 그 관련된 기전을 확인합니다. 알테소네이트는 개똥쑥의 성분으로서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되어 온 물질입니다. 저희는 본 기술에서 알테소네이트가 암성 악액질의 대표 증상인 체중 및 근 감소,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에 대한 완화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암성 악액질 근육세포 모델에서 근감소 완화 효과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현재 국내 특허의 출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이칼레인은 인도 나팔꽃, 백리향, 그리고 한약으로 널리 사용되는 황금에서 유래한 플라본 성분입니다. 저희는 본 기술에서 바이칼레인에 의해서 암성악액질의 대표 증상인 근육 및 지방 소실, 체중 감소, 그리고 혈청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본 기술은 국내 특허의 출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피페린은 후추의 주 성분으로서 암성악질의 주요 증상인 근육과 지방의 소실을 억제하고 혈정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본 기술의 경우는 국내 및 국외의 특허 출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닐릭산은 특히 당귀에 가장 많이 함유된 천연물 유래 성분으로서 본 기술에서 바닐릭산이 암성악액질의 주요 증상인 체중 및 근육 감소,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를 억제함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기술의 경우 2021년 8월 국내 특허의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의 기술은 현재 TRL2 단계인 특허 신청과 등록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소재를 활용하여 암성악액질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향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암성악액질의 시장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암 환자의 60에서 85%에서 암성악액질이 발병되고 있으며 특히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70%에 달하는 현재는 단순히 암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암성악액질이 발생하는 경우 근육 소실 등으로 인해서 운동 능력이 감소하면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성도 약해지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지만 현재 국내의 암성악액질 치료제는 메게스트롤 성분의 약물 하나뿐입니다. 메게스트롤은 식욕 증진 호르몬제로서 장기 투여가 어렵고 혈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암성악액질의 증상인 근육 및 지방 소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신규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외 시장의 동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성악액질의 유병 인구는 2019년에 비해서 2023년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세계 시장은 규모가 5.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암성악액질의 근본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암성악액질 치료제 관련 기술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기초한의과학과 양리학 교실로서 엄재영 교수님과 저 2명의 교수와 함께 여러 학생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과 보건산업진흥원, 중소기업청, 또 미국의 NIH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의 R&D 과제를 리드하고 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대사질환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 암성악액질 및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유해한 천연물 유래 물질의 발굴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엄재영 교수님은 분자생물학과 분자양리학을 전공한 이학 박사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열발생 기전 중심의 비만 개선 연구, 암성악액질 관련된 기전 연구, 전립선 비대증 관련 기전 연구, 그리고 특히 약물 중에서 천연물 및 한약 추출물과 유래 성분의 양리 효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엄재영 교수님은 현재까지 SCI급 논문을 220편 게재하였으며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26건, 기술 이전을 1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양한방 임상 및 기초 연구진이 협력하는 암성악액질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약 제제 개발 사업 수행을 통해서 R&D를 승인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한방양리학 전공의 한의사, 한의학 박사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면역세포 기능 활성화 연구, 비만 및 암성악액질 관련된 기전 연구, 전립선 비대증 관련된 기전 연구, 그리고 한약 추출물과 유래 성분의 양리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포스트닥터럴 리서치 펠로우로 2년간 연구하였으며 9월 1일부터 경희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SCI급 논문을 57편 게재하였으며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22건, 기술 이전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R&D 사업을 2건을 연구 책임자로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보건산업진흥원, 미국 NIH와 국방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기술 발표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기술 발표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연구자와 1대1 미팅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행을 한 특허법인 이노는 대학 및 국가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한 기술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기술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기술 애로를 우수한 공공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